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 하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를 세울 생각에 큰 기쁨에 들떠 있었지요.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쪽은 미국이 그리고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도 궁금할 겁니다. 따라가세요, 이 사람. 까치가 오네. 아이 뭐 좋은 소식이 있을라나? 응? 아니 뭐 일제치하에 좋은 소식은 뭐 나라 독립 말고 뭐 더 뭐 설마? 어휴? 아유, 나 지금 심장이 막 떨리려 그래. 어이구, 이거 설마? 아유, 떨려라. 네, 휑하니 달려가야지. 준비, 하나, 둘, 좋은 소식. 쉬. 우리 일본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의 공동선언을 받아들인다. 일제가 항복한다는 소식 같은데 그렇다면 대한독립 만세! 광복 만세! 아이고 대한독립 만세로구나.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거야. 광복. 아유, 너무 기뻐서 울음이 나오네. 아이고 대한독립 만세, 광복 만세. 아이고.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라디오에서는 일본 국왕의 느릿하고 맥 빠진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조건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다는 방송이었죠. 이로써 35년간의 일제하의 지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을 항복시킨 연합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때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영국, 미국, 소련, 중국 등을 바로 연합국이라고 하죠. 이 연합국은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여서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45년 7월에는 다시 한번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지요. 그리고 이때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이후에 1945년 8월 이 미국이요 원자 폭탄 2개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리죠. 이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 광복이 말이야 이 연합군이 일본한테 이기면서 저절로 된 게 절대 아니야. 우리가 자그마치 35년간이나 끊임없이 독립운동하면서 드디어 빛을 본 거지. 생각해봐. 이 일본의 만행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독립운동한 우리 민족 아닌가? 그리고 저기
국내도 모자라서 국외까지 이 동남아, 만주, 미국까지 가서 독립운동한 우리 민족 아닌가? 이 일본한테 이 정신도 안 뺏기고 역사도 안 뺏기고 말도 안 뺏기고 글도 안 뺏긴 우리 민족 아닌가? 우리가 해낸 거야,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광복 이후에 여러 세력들이 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일단 이 국내에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해왔던 여훈영은 1945년 8월 15일 조선 총독 보러 가서 조선 총독을 만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석방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 조선 총독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대신 이 조선에 있던 일본 사람들의 안전을 맡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여운형은 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치안을 담당하고 또 안전, 질서를 유지해 나가지요. 이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국을 다시 찾는데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띈 사람은 바로 이승만과 김구입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했었는데요. 1945년 10월에 귀국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정치 활동을 벌여나갔습니다. 그 뒤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그리고 한국광복군을 이끌었던 김구와 독립운동가들이 돌아왔습니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주석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조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국외에서 활동했던 이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해외에서 돌아온 이들이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이 외에도 광복이 된 조국에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독립을 위해 조국을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일제에 강제로 끌려갔던 수많은 젊은이들,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네. 이 독립운동을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을 연합국이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 둘씩 모이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 해외에서 이승만하고 김구가 이 국내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국내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남은 건 무엇이냐? 이 자주적인 우리나라만 그냥 세우면 되는 거네.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땅에다가 38? 아니, 거기다 땅에다 숫자는 왜 써요? 북위 38도선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말을 들어보니까 미군 병사로구만. 근데 아니, 북위 38도선을 왜 여기다 쓰냐고, 왜 쓰냐고, 왜 표시해? Why? 마크! 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기로 했어요.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아이고. 아니, 왜 마음대로 막 우리를 점령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광복을 기뻐하고 있던 그때 사실 이 한반도에는 우리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쪽에는 미군이, 그리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있었죠. 어떻게 이들은 여기 우리 땅에 들어와 있었던 것일까요? 앞에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맞서서 미국과 소련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서로 맞서 싸워줬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일본이 항복한 지금은요, 이 미국과 소련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미국은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였고요. 이 소련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힘겨루기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련군은 광복 직전에 이미 북한 지역을 점령했었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 광복 후 9월 8일 뒤늦게 인천에 상륙하고 남쪽 지역을 차지하죠. 그리고 미군정을 내세워 38도선 남쪽을 점령합니다. 이것이 38도선입니다. 이것은 이 지도상에만 있는 가상의 선이었지요. 표지판으로 38도선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남쪽에 있는 사람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왕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이 선이 나중엔 남쪽과 북쪽을 경계시켜주는 경계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선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38도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남쪽 지역에 미국의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미국 군인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이 시기, 바로 이 시기를 미군정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 미군정은 한국 내 다른 정부와 정부 수립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단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도 민간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된 거죠. 소련군은 북한에 만들어진 인민위원회를 이용했습니다. 김일성이 실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죠. 이 공산주의자였던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하다가 이 소련으로 이동해 이 소련군 자격으로 귀국을 했지요. 이 미군정 시기에 소련과 미국의 대립은 점점 심해져 있었고 이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1945년 12월)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 소련, 영국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 모입니다. 이른바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입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 소련, 영국, 우리 세 나라가 한국의 어떤 정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결정했는데 그들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미국과 소련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미국, 중국, 영국, 소련의 4개국이 한국의 임시민주정부와 협의하여 최고 5년 동안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에 관한 회의였지만 이 회의에 우리나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겠다고. 신탁, 남에게 맡긴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이 5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신 맡아주겠다, 다스려주겠다, 통치해주겠다 이런 뜻이잖아. 아이고 참,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난 지 얼마나 됐는데 또 남의 나라. 이거 왜 이러나. 모스크바에서 결정된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와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나는 신탁 통치에 반대요. 나는 생각이 다르오. 신탁 통치만 보지 말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도 있지 않소? 믿어봅시다. 나는
모스크바의 결정에 지지를 보냅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이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뉘게 되었어.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한 이 반대편과 이 찬성편의 대립이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일단 우익은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이 우익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과 김구입니다. 자, 이 우익은 신탁 통치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따라서 이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 통치는 식민 지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한편 이 좌익은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처음에 이들은 이 반대를 했다가 이 임시 민주주의 정부 쪽에 더 관심을 두면서 신탁 통치에 찬성을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광복이 되자마자 격렬한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문제는 미국과 소련의 이 다른 회의를 거치긴 하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국제연합 즉 유엔으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에이고, 광복 후에 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남쪽은 미군이, 이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말이지 우리나라에 대한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지. 에이구, 광복의 기쁨도 잠시요. 아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섰으니 말이야. 아이고. 미국과 소련은 우리나라에 어떤 정부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힘겨루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민족도 미국을 지지하는 편과 소련을 지지하는 편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죠. 민족 아닌가? 이 일본한테 이 정신도 안 뺏기고 역사도 안 뺏기고 말도 안 뺏기고 글도 안 뺏긴 우리 민족 아닌가? 우리가 해낸 거야, 우리가. 아, 대한독립 만세! 광복 이후에 여러 세력들이 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일단 이 국내에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해왔던 여훈영은 1945년 8월 15일 조선총독부로 가서 조선총독을 만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석방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 조선 총독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대신 이 조선에 있던 일본 사람들의 안전을 맡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여운형은 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치안을 담당하고 또 안전, 질서를 유지해 나가죠. 이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국을 다시 찾는데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띈 사람은 바로 이승만과 김구입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했었는데요. 1945년 10월에 귀국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정치 활동을 벌여나갔습니다. 그 뒤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그리고 한국 광복군을 이끌었던 김구와 독립운동가들이 돌아왔습니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주석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조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국외에서 활동했던 이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해외에서 돌아온 이들이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이 외에도 광복이 된 조국에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독립을 위해 조국을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일제 강제로 끌려갔던 수많은 젊은이들,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네. 이 독립운동을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을 연합국이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둘씩 모인 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선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38도 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남쪽 지역에 미국의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미국 군인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이 시기, 바로 이 시기를 미군정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 미군정은 한국 내 다른 정부와 정부 수립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단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도 민간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된 거죠. 소련군은 북한에 만들어진 인민위원회를 이용했습니다. 김일성이 실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했죠. 이 공산주의자였던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을 하다가 이 소련으로 이동해 이 소련군 자격으로 귀국을 했지요. 이 미군정 시기에 소련과 미국의 대립은 점점 심해져 있었고, 이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1945년 12월)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 소련, 영국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 모입니다. 이른바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입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 소련, 영국, 우리 세 나라가 한국의 어떤 정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결정했는데 그들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미국과 소련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미국, 중국, 영국, 소련의 4개국이 한국의 임시민주정부와 협의하여 최고 5년 동안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에 관한 회의였지만 이 회의에 우리나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초대도 받지 45년 8월 15일 조선 총독부로 가서 조선 총독을 만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석방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 조선 총독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대신 이 조선에 있던 일본 사람들의 안전을 맡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여운형은 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치안을 담당하고 또 안전, 질서를 유지해 나가죠. 이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조국을 다시 찾는데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띈 사람은 바로 이승만과 김구입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했었는데요. 1945년 10월에 귀국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정치 활동을 벌여나갔습니다. 그 뒤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그리고 한국 광복군을 이끌었던 김구와 독립운동가들이 돌아왔습니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주석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조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국외에서 활동했던 이들을 모두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해외에서 돌아온 이들이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이 외에도 광복이 된 조국에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독립을 위해 조국을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일제에 강제로 끌려갔던 수많은 젊은이들,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네. 이 독립운동을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을 연합국이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둘씩 모이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 해외에서 이승만하고 김구가 이 국내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국내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남은 건 무엇이냐? 이 자주적인 우리나라만 그냥 세우면 되는 거네.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땅에다가 까치가 오네. 아니, 뭐 좋은 소식이 있을라나? 응? 아니, 뭐 일제치하의 좋은 소식은 뭐 나라 독립 말고 뭐 더 뭐. 설마? 어휴? 아유, 나 지금 심장이 막 떨리려 그래. 아이고, 이거 설마? 아유, 떨려라. 네, 휑하니 달려가야지. 준비, 하나, 둘, 좋은 소식. 쉬. 우리 일본은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의 공동 선언을 받아들인다. 일제가 항복한다는 소식 같은데? 그렇다면? 대한독립 만세! 광복 만세! 아이고, 대한독립 만세로구나.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거야, 광복. 아유, 너무 기뻐서 울음이 나오지 않네. 아이고, 대한독립 만세, 광복 만세. 아이고. 1945년 8월 15일 낮 12시, 라디오에서는 일본 국왕의 느릿하고 맥 빠진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조건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다는 방송이었죠. 이로써 35년간의 일제하의 지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을 항복시킨 연합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기 전까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때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영국, 미국, 소련, 중국 등을 바로 연합국이라고 하죠. 이 연합국은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여서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45년 7월에는 다시 한번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지요. 그리고 이때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